자, 40대 은퇴하고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파이어족 남길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지금 집 근처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길이 참 익숙합니다. 근데 가끔은 익숙한 길이 더 무섭기도 해요. 몇 달 여행 다녀와 보면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세월이 흘러간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파이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은퇴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그 흘러감을 제일 경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 해볼게요. 60대가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제가 아직 60대는 아닙니다. 50이 아직 안 된 나이고요. 근데 주변에 먼저 60대를 지나고 있는 형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형님들이랑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술 한잔하면서 혹은 커피 마시면서 혹은 그냥 산책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60대의 후회는 대부분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요.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방치가 20년 쌓여서 터지는 겁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망하는 건 보통 한 번의 실수로도 오지만 더 자주 오는 건 관리 안 한 습관에서 옵니다. 분기마다 점검 안 하고 리스크 방치하고 과신하고 그러다 한 번 충격 오면 끝이죠. 인생도 결국 운영입니다. 오늘은 그 운영을 망가뜨리는 후회들을 형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저도 함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간접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들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고 공짜처럼 썼던 것. 형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진짜 단순합니다. 그때 운동 좀 할 걸. 이 말이요, 그냥 뻔한 얘기 같죠? 근데 60대의 그때는 단순히 헬스장 얘기가 아닙니다. 수면, 식습관, 술,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이런 기본 운영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밤샘에도 다음날 멀쩡하고 술 마셔도 회복되고 무릎 아파도 며칠이면 괜찮고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건강한 체질이구나. 근데 60대가 되면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은 체질이 아니라 적금이었다는 걸요. 그때 넣어둔 만큼 이자가 나오고 안 넣으면 잔고가 없다는 걸. 저는 이걸 투자로 비유하면 이렇게 봅니다. 건강은 내 인생의 원금입니다. 원금이 깨지면 수익률이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가고 시간이 있어도 즐길 체력이 없고 관계가 있어도 만나기가 귀찮고 아프면 모든 게 작아집니다. 형님들이 공통으로 말하던 게 이거예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몸은 나중에 못 고친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가 골든타임입니다. 대단한 운동 말고요. 걷는 것부터, 근력 유지하는 것부터, 술 줄이는 것부터. 이게 10년 뒤에 인생 가동률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올인하면서 노후를 비워버린 것. 이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형님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애한테 다 해줬는데 나중에 나를 챙겨줄 여력이 없더라. 자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 삶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자녀도 버티기 힘듭니다. 집값, 교육비, 경쟁, 불안. 그러니 부모의 기대만큼 부모를 여유롭게 챙기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부모는요, 사랑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게 곧 사랑이라고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60대에 가면 그 사랑의 방식이 후회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큰 돈이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잖아요. 유학,
결혼, 집 마련. 그때 노후 자금을 깨서 지원하고 나면 정작 본인의 은퇴 이후는 빈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면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그게 형님들이 말하는 가장 큰 후회더라고요. 내가 애를 돕는다고 했는데 결국 애에게 걱정을 남겼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연금 농사를 먼저 지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ETF든 연금이든 배당이든 어떤 형태든 중요한 건 작게라도 꾸준히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자녀 지원은 일시 지출이고 노후 준비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남는 범위에서 돕는 게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녀를 진짜로 돕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당연한 안전망이라고 착각했던 것. 이건 정말 많은 형님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잖아요. 일하느라, 책임지느라, 먹고 사느라. 그 핑계로 배우자를 제일 뒤로 밀어요.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잘할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은퇴하고 시간이 늘어나면 신기하게도 행복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남아있는 건 시간이 아니라 거리감이거든요.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끊겨 있고 서로의 취향도 모르고 서로의 하루에 관심도 없고 어색한 침묵만 남아있는 경우. 그때 형님들이 느끼는 게 이겁니다. 친구, 동료, 조직은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옆에 남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VIP로 대접해라. 이 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VIP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집안일 하나 더, 오늘 어땠냐는 질문 하나, 먼저 걷자고 하는 제안 하나. 이게 결국 감정 적금이 됩니다. 60대의 부부는 돈보다 이 적금이 더 크게 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줄어도 관계가 좋으면 삶이 지탱되는데 돈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기울어요. 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계속 뒤로 밀었던 것. 형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중이었다. 자녀 먼저, 부모 먼저, 회사 먼저, 체면 먼저. 그래서 내 인생은 늘 대기 상태였던 거예요. 젊을 때는 그게 미덕처럼 느껴지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근데 60대가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언제 살았지? 이 질문이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되돌릴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저는 파이어를 준비하면서 이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투자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리한 투자로 한 방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집니다. 내가 번아웃이면 배우자도 지칩니다. 내가 병나면 자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 내 취미, 내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운영이에요. 다섯 번째, 직함과 체면에 인생을 걸었던 것. 이건 은퇴하면 바로 체감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명함이 나를 설명해 줍니다. 직급이 있고, 조직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그걸로 대하죠. 근데 은퇴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명함이 없어져요. 호칭이 바뀌어요. 전화가 줄어요. 그때 공허함이 옵니다. 형님들이 많이 하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더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회적 자아에 너무 오래 살았던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내가 편한 것, 진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것, 그걸 너무 미뤘던 거죠. 그래서 형님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을 해치는 이기심이 아니고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이기심입니다. 직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 계급장 없이도 이어지는 사람 하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 하나, 이걸 40대, 50대에 만들어두는 사람이 60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 돈을 얼마 모았냐만 보고 어떻게 흐르냐를 안 봤던 것. 이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60대가 되면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커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산이 작아도 현금 흐름이 있으면 버핍니다. 형님들이 많이 후회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집 한 채로 자산은 커 보이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 그래서 요즘은 형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만 붙잡지 말고 연금이든 배당이든 월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야 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투자 조언이 아니라 은퇴 심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은퇴 이후의 공포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음 달이 불확실해서 옵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삶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게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계속 불안합니다. 마무리로 형님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 말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어렵죠. 근데 60대가 되면 이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40대부터 60대 분들께 딱 5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에 주간 루틴 하나를 박아두기. 걷기든 근력운동이든 스트레칭이든 거창한 목표 말고 끊기지 않는 루틴. 둘째, 자녀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기.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감정 적금 넣기. 말 한마디, 고마움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이건 나중에 한 번에 못합니다. 넷째, 나만의 취미 하나를 지금 시작하기. 돈 많이 드는 취미 말고 60대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것. 다섯째, 자산은 총액보다 흐름을 만들기. 월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퇴 이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는 완전히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자유는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볼게요. 한국에서 잠깐 쉬면서 다음 여행도 준비하고 제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도 다시 점검하면서요. 결국 60대의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운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